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9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미중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실무 협상 직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됐습니다만, 자, 협상은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이제 협상 이후에 미국의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협상 이후 농장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고, 자,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은 10월 10일로 날짜는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10월 초 중순경에 협상이 진행될 텐데, 이때 또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홍콩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중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미중 간의 내정 간섭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무역 협상 자체도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협상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슈 주목해 봐야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점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 또다시 트럼프 관련된 탄핵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서 미국의 다음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라는 얘기. 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조금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탄핵 조사 들어갔고, 따르면 다음 달경에 트럼프 탄핵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또 정치적인 리스크 다시 한번 또 나오는 모습.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는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9곳까지 확진된 이후에 주말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확진된 곳은 없어 보이고, 강화도 돼지 농장들 전부 살처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의심 신고 들어오는 것들도 음성 판정 속속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좀 멈췄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자, 이번에는 헬릭스미스 임상 3상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자, 위약 투여와 그 다음에 요 신약 투여가 섞였다 이런 좀 어이없는 뉴스가 나오면서 3상 발표 연기됐고, 3상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헬릭스미스 2거래일 하한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뿐만 아니고 신라젠부터 코오롱 티슈진, 그 다음에 좀 반등을 다시 했습니다만 HLB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신약 하나 또 개발되면은 제약바이오 수급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 달러 강세 보이면서 다시 1,200원 근처까지 환율 근접했습니다. 자, 금요일 장중에 1,200원 살짝 넘어가기도 했고요. 1,199.9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보면 드디어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2포인트 하락. 자, 2100선 지난주에 살짝 넘어선 이후에 지금 내려오면서 2050대 내외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헬릭스미스도 많이 떨어지고 했죠. 자, 3% 작지 않게 빠졌습니다. 23포인트대 하락.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상승할 때 아주 강력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자, 조정 나오면서 같이 3% 이상 3.5% 가까이 조정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이번 주에 약세 보였고요. 자, 코스피 지수 이끌던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가 축소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를 강력하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강력하게 계속해서 매수하다가 매수세 살짝 주춤하는 모습. 다음 주까지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들
뭐 급등락 반복하고 있죠. 자, 음성 판정 나오면 쭉 내려갔다가 또 확진 판정 나오면 쭉 올라가는 등 뭐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앞으로 확산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 계속해서 급등락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개천절이 있어서 하루 휴장되죠. 4거래일 10월달 시작하는 일주일인데 4거래일만 매매 진행됩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 보시면은 2100선 정확하게 살짝 터치했다가 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 뭐 보시면은 여기 2100선 정고점이 있었던 자리인데 뭐 2000선을 뚫고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음봉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증시 끌어올렸고요.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이 그래도 뭐 작지 않게는 나오긴 했는데 그간 올랐던 건 1800대, 1900대 초반에서부터 2100까지 10% 올라갔다가 지금 한 2%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여기서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조금 일부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장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다음 주 흐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자, 제가 고점을 연결하는 라인 대충 이렇게 그어봤을 때 뭐 살짝 넘어서는 부분 요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향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지금 조정 받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 2000선 정도까지 2000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시장 보고 있고요. 자, 20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뭐 한 100포인트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 차트 한번 볼 텐데,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코스피 강력하게 올라갈 때, 뭐, 코스닥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없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코스닥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자, 코스피가 10% 올라가면 코스닥은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코스피 정도 상승률 기록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또 역시 더 크게 받겠죠. 뭐 이번 주에 3.5% 정도 내려왔으니까 자, 지금 21선 일봉상 21선 살짝 내려왔는데 자, 차트 짧게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전저점 요 자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 자리 정도인데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많이 밀려난 거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만 600대 초반까지만 조정 나오고 이후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을 때 뭐 여기 13거래 연속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13거래 연속 상승했고 자, 연기금이 매우 강력하게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해 줬는데 자, 수요일 날 조정 나올 때부터 매수세 축소되더니 금요일 날은 연기금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금 매수세 축소되고 매도로 전환한다면 뭐 코스피 지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전 염두에 두자. 자, 상승하는 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들이 하락할 때에 좀 싼 가격에 이렇게 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수 밀릴 때 개인 투자자들 매수 시작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정의 시작이 될지는 그래서 뭐 상황 지켜보면서 잘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헬릭스미스 종목 봤는데 임상 요거 얘기 나오자마자 뭐 하한가 이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뭐 20만 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7만 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시가총액 10위권에서도 밀려나는 모습이고 자,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뭐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자, 코오롱 티슈진 보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자, 요 종목도 뭐 시가총액 한 5위 정도 하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여기 뭐 초반에 7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 원 왔으니까 지금 10분의 1 났습니다. 물론 한 4만 원 내외에서 많이 오가긴 해서 그 기점으로 봤을 때는 한 5분의 1 정도지만 자, 시가총액 뭐 상위권에 있던 코오롱 티슈
이슈지는 몰락 볼 수 있겠고요. 자, 신라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신라젠도 여기 보시면은 3일 연속 하한가 갔습니다. 3일 연속 하한가 간 이후에 자, 고점이 15만 원짜리가 지금 뭐 한 9천 원대가 깨지고 내려왔으니까 자, 이게 뭐 거의 20분의 1 가까이 20분의 1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신라젠 이런 것도 뭐 꿈의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뭐 증시 급락하는 모습. 자, HLB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급락한 이후에 HLB도 하한가 이틀 갔죠. 이틀간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 6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 2배 정도 올라왔죠. 4만 원대 2배 이상 올라와서 HLB는 다시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람잘 날 없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 달 시작되고 4분기 시작되는데 자, 4분기 흐름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들 앞두고 또 매수세 붙을 수 있겠지만 또 연말 되면은 대주주 관련돼서 또 매도세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향후에 계속해서 한번 이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오른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강하게 들어 올렸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주춤하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10월 달에 있으니까 요 점도 같이 잊지 말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넷째 주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